예측 불가능성만이 유일한 상수인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사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합니다. 세상은 변하여 이제 전투는 모래사장이 아닌 회의실에서 벌어지지만 전략적 선견지명과 적응력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의 삶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도전이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이 단지 검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고 10걸음 앞서가며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성을 활용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야모토 무사시의 유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설이 역경 속에서 태어난다면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정치적 음모와 파벌 싸움이 만연했던 일본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무사시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새벽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고 모든 일몰은 그의 끈질긴 정신을 목격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태어난 무사시의 여정은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새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그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라지 못했고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는 세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의 씨앗이 뿌려진 곳은 바로 이 혹독한 시련의 용광로였습니다. 모든 작은 전투, 모든 결투, 그리고 모든 패배는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무게에 굴복하는 대신 무사시는 이를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역경을 겪을 때마다 그는 검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었고 항상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추구는 그를 단순한 검의 대가가 아닌 인생의 전략가로 만들었습니다. 시련과 승리로 가득 찬 그의 여정의 각장은 그의 빛나는 전략적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면서 우리는 무사시를 오늘날 칭송받는 전설적인 인물로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검은 팔의 연장선이자 주인이 휘두르는 단순한 도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에게 검은 마음의 통로였으며 육체적 민첩성뿐만 아니라 지적 예리함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단지 경이로운 검객이 아니라 사상가이자 전투의 철학자였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검술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할 때 무사시는 단순한 육체적 능력만으로는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투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의 바탕 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 선견지명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의 무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각 타격이 정확하고 방어가 완벽하도록 기술을 연마하는데 오랜 시간을 바치면서도 정신적 능력을 날카롭게 하는데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연구하고 패턴을 파악하며 상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행동을 예측했습니다. 무사시의 결투는 종종 첫 일격이 가해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분석하고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나 오도하고 예측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검은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마음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근육의 기억과 반사신경을 강조하던 전투의 영역에서 무사시는 마음과 검의 통합을 주창하며 유형과 무형을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술 문헌의 역사 속에서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만큼 빛나는 작품은 드뭅니다. 단순한 전투 교본을 넘어 무사시의 말년에 쓰여진 이 복잡한 논서는 그의 철학, 예술, 그리고 전략과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텍스트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 이 책이 땅, 물, 불, 바람, 그리고 공이라는 5가지 요소 또는 고리를 나타내는 5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고리는 검술과 전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전략, 방법론, 사고방식으로 변환됩니다. 땅의 권은 무술의 기본과 무사시 고유의 스타일을 논하며 기초를 다집니다. 반면 물의 권은 적응력과 유연성의 개념으로 흘러가며 접근 방식에 있어 유연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륜서의 진정한 가치는 전장을 넘어선 적용 가능성에 있습니다. 타이밍, 리듬,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무사시의 통찰력은 전사뿐만 아니라 예술가, 기업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고 적응력을 갖추며 환경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라고 가르칩니다. 본질적으로 오륜서는 단순히 검으로 상대를 물리치는 것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을 극복하고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며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무사시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전투든 일상생활이든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심오한 지혜는 그의 역작을 5개의 원소의 책으로 나눈 것에서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단순한 장을 넘어 전략과 삶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기술과 형이상학적 철학의 조화로운 혼합을 나타내며 완벽하게 얽혀 전략적 사고를 위한 포괄적인 길잡이를 만듭니다. 땅, 기본의 충실함. 땅의 권은 기초가 되는 기둥입니다. 이는 무사시 스타일의 본질을 말하며 무술의 기반 원칙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땅은 핵심 가치, 원칙,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지형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급 기술을 마스터하기 전에 강력한 기초를 다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노력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물, 흐름과 적응력, 본질을 잃지 않고 경로를 조정하는 물의 유동성처럼 물의 권은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법을 가르치며 진정한 경지는 엄격한 기술이 아니라 적응하고 흘러가는 능력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예술 또는 인간관계의 흐름을 탐색할 때 물에 대한 무사시의 통찰력은 우리에게 강인함과 유연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불, 열정과 공격성. 불은 전투에서의 열기, 에너지, 그리고 공격적인 전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전장을 넘어 불은 추진력, 야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상징합니다. 무사시는 이 불타는 에너지를 파괴적인 힘이 아닌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바람, 타인의 스타일. 이전의 책들이 무사시의 기술과 철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바람의 권은 다른 무술 학교와 스타일을 탐구하는 비교 연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외부 영향, 경쟁자, 그리고 더 넓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시장 조사, 경쟁자 이해, 그리고 자신을 독특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공, 기술을 넘어선 영역. 아마도 가장 철학적인 공의 권은 기술, 전략, 그리고 형태를 넘어선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직관의 영역이며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자 의식적인 생각이 멈추고 순수한 행동이 자리 잡는 선의 경지입니다. 무사시는 전략가가 깊은 내면의 명료함에서 움직이는 무심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무사시가 제시한 이 원소의 지형을 항해하면서 그의 지혜가 검수를 초월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기초 원칙과 적응력, 열정과 이해, 기술과 직관의 균형을 맞추도록 촉구하며 삶의 길을 개척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전략적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비할 데 없는 검술로 유명하지만 종종 검의 한계를 초월하는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장 흥미로운 전략 중 하나는 무기를 뽑지도 않고 적을 정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이 더 강한 이 기술은 전장 밖에서의 승리의 예술을 강조합니다. 무사시는 상대의 강점, 약점, 성향, 그리고 두려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지식을 통해 그는 종종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의 움직임과 위치를 예측하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시에게 진정한 전투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었으며 검은 단지 생각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심리전, 존재감과 명성이 가진 힘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종종 무사시의 명성이 주는 엄청난 무게감과 그의 전략적인 태도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태도와 계산된 몸짓을 통해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종종 심리전에서 승리했고 육체적인 전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식의 힘.
무사시는 무적이라는 이미지를 투영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칼날의 위협이 아니라 다가오는 패배의 그림자에 의해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거나 압도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을 만드는데 능숙했습니다. 승리와 고요함. 무사시의 무검 전략의 중심에는 혼돈 속의 고요함이라는 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분함과 중심을 잡는 태도를 체화함으로써 그는 상대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고요함은 방패이자 무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요란한 몸짓이 종종 힘으로 오해받는 세상에서 무사시의 전략은 절제력, 예측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투가 가진 심오한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형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술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고수할 때 미야모토 무사시는 과감히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는 전투 방식인 그의 2016 기술은 그의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자루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 표준이던 시절에 무사시가 두 자루의 검을 채택한 것은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사무라이 전투 역학을 계산적으로 재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움직임의 동기화. 2016는 단순히 두 자루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들을 조화롭게 움직여 방어를 자연스럽게 공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칼날이 막아내면 다른 칼날이 쳐내는 무사시의 심장 박동 리듬에 맞춰 안무된 강철의 춤과 같습니다. 심리적 지배력. 두 자루의 검을 든 상대를 마주하는 것은 무사시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두 무기가 주는 시각적인 압도감과 결합된 그의 움직임의 엄청난 예측 불가능성은 종종 적들을 동요시켰고 그에게 즉각적인 우위를 부여했습니다. 검을 넘어서는 전략적 깊이. 2016는 단순한 물리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한 걸음 앞서가고 빈틈을 찾으며 모든 이점을 활용하는 무사시의 철학을 집약한 것입니다. 이는 관습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전략을 재창조할 것을 촉구하는 적응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변화의 수용. 하나의 방법에 엄격하게 집착하는 대신 무사시는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재다능함이 단순한 자산 그 이상이며 필수 요소임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만남에서 배우기, 모든 상대는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고 무사시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러한 만남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것은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항상 몇 수 앞서 나갔습니다. 현대의 무사시, 오늘날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변화는 유일한 상수입니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은 무사시의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비즈니스든 개인적인 목표든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든 적응력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무사시의 유연함과 전략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성공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움직이고 적응하며 도전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에서 옵니다.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고 길을 내듯이 우리도 적응력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의 무술적 위용을 넘어 그의 지혜의 정수를 담은 독행도를 남겼습니다. 존경받는 이 문서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무사시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벼려낸 삶의 나침반입니다. 검술의 대가로서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독행도는 전장을 초월합니다. 이는 혼돈 속에서 명확성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의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독행도는 무술의 지혜,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세속적인 집착의 미묘한 차이에 이르기까지 무사시의 교훈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에 있어 더 성찰적이고 신중해질 것을 요구하며 전략, 관찰, 그리고 이해의 힘을 강조합니다. 모든 도전은 해결을 기다리는 퍼즐이 됩니다. 무사시가 이 교훈들을 기록한 지 수세기가 지났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의 회의실 전투이든 개인적인 딜레마이든 독행도의 지혜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21가지 교훈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적인 힘이 아니라
전략과 지혜의 우아함으로 삶의 도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 즉 생각하고 존재하는 방식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의 전설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비판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찬사와 함께 비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방법이 비정통적이거나 심지어 불명예스럽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전술, 특히 심리전이 기만의 경계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역동적인 세계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구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깊이 파고들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비정통적인 방법은 전략의 핵심 원칙인 놀라움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심리전에서의 그의 전술은 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비록 상황은 변했지만 무사시의 전략적 원칙 중 많은 부분은 적절하게 적용된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원한 전략, 무사시의 지속적인 지혜. 미야모토 무사시의 전략적 천재성을 탐구하는 여정이 끝나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예술은 시간이나 지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응력, 지략,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증거인 그의 삶은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대 일본의 전장이든 오늘날 기업의 회의실이든 예리한 관찰력, 적응력, 그리고 전략적 선견지명의 원칙은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무사시의 철학은 도전을 기회로 바라보고 모든 만남에서 배우며 끊임없이 진화하라는 초대장 역할을 합니다. 종종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무사시의 가르침은 날카로운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며 전략을 배양하고 인식을 갈고 닦으며 끝없는 성장의 사고방식을 수용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